자, 고등영문법 오늘은 명사절 접속사를 같이 공부를 해봅니다. 자, 이 명사절은 뭐 작년도 수능의 그 어법 문제의 정답이기도 했고, 그리고 항상 이제 명사절의 that과 what의 구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도 우리가 배우게 될 명사절의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잘 잡아둡니다. 자, 첫 번째로 명사절이다라는 건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that이라는 접속사, 그리고 what이라는 접속사 곧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러면 자, 이 that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은 that은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이끌어서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는 사실처럼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that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자, 명사절이다라는 건 주어나 명사 역할이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게 돼요. 지금 이제 주어 자리에 나오는 요소를 주로 보게 될 텐데 주어나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그러면 이제 이 명사절이 이제 주어 자리에 나올 때는 동사의 수를 뭐 단수로 써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예를 들어 보면 이 that이라는 접속사만 놓고 보면 이 that이 접속사일 때는 역할이 명사절이 있고 또 관계 대명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쌤이 항상 접속사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동사 찾는 거예요. 동사를 찾아내지 못하면 접속사 문제는 항상 헷갈린단 말이지. 왜? 접속사라는 개념은 동사가 두 개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만 필요한 개념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say라는 동사하고 helps라는 동사하고 이렇게 동사가 두 개인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 접속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이 자리가 접속사 자리인지 전치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판단부터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자꾸 that하고 what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리는 거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동사가 두 개인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 접속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두 번째 반드시 동사가 두 개인 문장을 연결하는 자리라면 반드시 접속사의 종류를 먼저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헷갈려. 접속사의 종류라는 게 뭐야? 이 자리가 명사절인지 아니면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이 구조적인 판단만 해놓으면 이 자리가 that이 와야 되는지 what이 와야 하는지, 특히 나중에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구별하는 것도 비슷한 패턴으로 다 풀리게 되는 거죠.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구별도 상당히 높은 출제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이렇게 동사가 두 개인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say의 목적어 자리죠. 그럼 무슨 자리가 돼요? 명사절이 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 만약에 that과 what이 함께 나와 있을 때는 뭐예요? 명사절의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게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명사절의 that과 what은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지금처럼 완전한 문장이니까 that을 써야 한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 근데 보세요. 이번 패턴처럼 the idea 다음에 that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what이 있다.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다. what이 올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너무나 쉽게 이제 답이 that이다라고 구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물론 지금 이 that은 이제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동격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명사들의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것 또는 접속사의 종류를 판단하라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훈련이 안 되는 부분이 접속사의 종류를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리가 명사절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또는 부사절이 필요한 자리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 눈을 길러야 돼. 자, 그래서 자 다시 봅니다. 이 구조를 좀 치워놓고서, 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이제 해석할 때는 자, 사람들이 say 말하기를 대리한 목적어죠. 책을 읽는 것이 주어 helps 도와줍니다. 뭐 하도록 to prevent disease. 자, 우리 그 질병을 책을 읽다 보면 그 치매와 같은 알츠하이머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치매와 같은 이제 질병을 이제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금 help가 이렇게 to 부정사를 데리고 오는 구조가 그렇게 아주 보편적이진 않지만 help는 보통은 이제 동사 원형을 데리고 오죠. 근데 to 부정사도 함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볍게 보고, 자, 그 다음에는 최고의 선생님은 has an open mind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인드? 아이들에게, to children. 그리고는 begin,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가 하면 that everyone, 모두가 has the right to learn, 배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the idea 다음에 나오는 that은 흔히 대디아라는 생각해서 대디아하고 아이디어가 같은 의미가 되죠. 이걸 우리가 흔히 동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라는 사실, the fact that, 대디아라는 사실, 동격. 이때 동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사 뒤에서 that이 나올 때 형태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애가 관계 대명사로 명사를 수식하는, 그럼 애가 대명사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따라 나오게 될 겁니다. 구조적으로 보자면, 또는 동격의 구조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데리고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that the earth is,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 그 사실이 was 동사 주로 사실이었다. I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죠. You will do your best. 다음번에는 네가 최선을 다할 거다. 다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자, 영어는 is the same as입니다. as와 똑같아요. 대부분의 언어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in that은 요거는 좀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적어라고 할 때 두 가지죠. 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또는 전치사 뒤에서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치사 뒤에서 이렇게 what 같은 또는 whether 같은 명사절들이 목적어 자리에 나오지만 이 that이라는 접속사는 절대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럼 뭐 전치사 뒤에 that이 왜 나왔냐? 이 in that이라는 건 명사절이 아니고 하나의 부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in that이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쉽게 쓰면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in that, 그것이 has a specific grammar system. in itself는 그 자체로입니다. 그 언어 자체로 아주 특정하고 구체적인 문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언어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in that은 하나의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꼭 기억을 해두고, 모의고사 독해에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대리아라는 것, 뭐뭐라는 것이다. 인간이 can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by using 뭐뭐 함으로써, 그들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의사가 said,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이라는 게 동격의 구조가 대리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keep in shape이라는 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try,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동격의 구조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수업 때 문법적인 부분에서, 어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그 문제 유형들을 풀면서 명사절의 that과 what의 구별이든지 또는 다른 명사절 접속사를 사용하는 패턴들을 따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구문 형태로 문장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집중해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if나 whether라는 접속사는 항상 기본적으로 뭐뭐인지 아닌지, 그 말은 불확실한 내용이죠. 확실하게, 아까 that이나 what 같은 경우는 뭐뭐라는 사실에서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걸 조금 어렵게는 단정이다. 이미 그렇게 단정 지어져 있는 거고, N은 비단정이다. 확정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 주로 see나 wonder, 이 동사의 의미들, see는 알아보다, 확인해보다. 왜? 확실하지 않으니까. wonder, 궁금하다. 그리고 뭐 be not sure, 확신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는 사실인지 아닌지, 옳지 않을지,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불확실한 의미를 나타내게 되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whether 같은 경우가 이제 whether는 이제 주어나 뭐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다 쓰죠. 근데 if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에 못 씁니다. if는 주어 자리에는 쓸 수 없다. 주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만 사용한다. 그리고 또 하나 whether 같은 경우는 이제 or not이라는 구조가 문장 뒤에 붙어 나옵니다. 인지 아닌지, 또는 or not이 바로 붙어 나오죠. 근데 if라는 녀석은 문장 뒤에 or not이 나오는 구조로는 쓸 수가 있지만 if가 or not 형태로 바로 or not을 연결하는 구조로는 쓸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if는 전치사 뒤에서도 목적어 자리에서 쓸 수가 없어요. 목적어 자리라고 할 때 항상 동사 뒤에서 if가 인지 아닌지. 이런 이제 문법적인 부분들을 조금 챙겨놓고 봅니다. 그러면 자, the question 질문은 문제는도 가능하고 질문도 가능해요. 문제는 whether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매일 일어나야 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should get up same hour가 되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지 아닌지이다. 뭐 내용이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네가 can see if가 나오죠. 그러면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 아닐지. C는 알아보다, 확인해보다요. 그래서 by listening weather forecast는 이제 일기예보가 되죠. 그래서 일기예보를 carefully 주의 깊게 경청 들음으로써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if절 안에 요 동사의 시제를 묻는 문제들이 간간히 나온단 말이죠. 왜? 우리가 if가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의 부사절이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지금처럼 미래 시간일 때는 어떤 시제를 쓰라 그랬다? 현재 시제를 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will rain이라고 미래로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럼 이거 틀렸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if가 조건을 나타내는 뭐뭐라면의 무슨 절일 때, 부사절일 때만 적용되는 문법이죠. 지금 if가 무슨 절이에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죠. 의미는 뭐뭐라면이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 그럴 때는 시제 적용을 안 받습니다. 원래 시제를 그대로. 내일 비가 올 거니까 당연히 미래 시제로 써야죠. 구별하고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봐야 여러분들이 if 절이 나오고 if 절 안에 이제 동사 형태를 물을 때 이게 조건의 접속사인지 또 하나 더 가면 가정법인지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명사절인지 그걸 가지고 동사의 형태 시제를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자, 그 다음 whether at서부터 or not까지가 주어가 되죠. 우리가 거기에 갈지 아닐지를 have to decide. 여기서는 잠깐만 이게 to be decided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unanimously는 만장일치로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의 반대도 없이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져야 한다. to be decided 수동태 구조로 써주고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이때 it은 이제 가주어 형태가 되겠죠. whether 진주어 형태가 될 겁니다. 우리가 should do it right now. 그것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언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matter가 자동사로 중요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케팅 테스트는 can determine whether인지 아닌지를 can determine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 테스트라는 게 물건을 출시하기 전에 이 물건이 우리 주 타겟층들한테 제대로 먹힐지 아닐지를 미리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 테스트가 whether the product 상품이 will be sold or not 잘 판매가 될지 아닐지를 can determine 결정해 볼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자, 그가 has to ask her 그녀에게 whether or not이 나오죠. 그녀가 올지 아닐지 물어봐야 한다. 자, 이 ask라는 동사는 ask if not whether 인지 아닌지 물어보다 어법도 있고 또는 A라는 목적어에게 if whether 인지 아닌지 물어보다 두 가지 어법으로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잘 챙겨 놓고 자, 그 다음은 좋은 친구에 대한 시험이죠. 이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시험 방법은 is whether 그가 또는 그녀가 helps me 나를 activelly는 적극적으로 언제 when I'm in danger 내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고물 만났다든지 이렇게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적극적으로 돕는지 아닌지이다라는 거죠. 그게 좋은 친구를 알아보는 시험이다. 그 다음에 I don't know 잘 모르겠다라는 if인지 아닌지 내가 the assignment 과제인데 that I received 이때 assignment라는 명사 뒤에 대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제 받았던 그 과제입니다. assignment. 과제를 마쳤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when I go to work 내가 회사에 갈 때 주로 check if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packed my suitcase 내 서류 가방을 잘 꾸렸는지 필요한 걸 다 넣고 잘 챙겼는지 인지 아닌지 check 확인을 한다. I was wondering 나는 궁금했다라는 if인지 아닌지 he read the book 이건 과거가 되겠죠. 그가 그 책을 읽었는지 아닌지 궁금했다라는 과거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명사절이 나올 때 이제 의문사절이죠. 예를 들면 who, 우리가 아는 의문사, who, 누가. 그 다음에 what. 이때 what은 무엇을이라는 의문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which, 어떤 것이, 또는 how, 어떻게, 또는 why, 이유, 그렇죠. 또는 뭐 when, 시간. 이런 의문사들이 이끄는 문장이 이제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서 명사절로 사용되는, 크게 어렵지 않은 패턴이니까 가볍게 보면 됩니다. You don't know, 넌 알지 못한다. What you are doing,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렇죠? 물론 이때도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게 됩니다. what이 until you recover, recover는 회복하다죠. 너의 감각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마취했다가 감각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 예제가 맞을까? 그렇게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의문사절이 나올 때 뒤에 do you think나 do you believe나 또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삽입 구조로, 삽입된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를 이렇게 묶어내면 돼요. 그래서 who the best student of our school is. 그러면 누가 가장 이 학교에서 누가 최고의 학생이냐 라고 묻는 건데, 그 안에 who do you think, 이때 의문사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who do you think 하면 네가 생각하기에 who, 누가 the best student, 이 학교에서 최고의 학생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ow 같은 경우 how carefully you think that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is가 동사가 돼요. 그럼 이때 that은 이제 대명사 형태가 되죠. 네가 그것을 how carefully요. 요건 이제 어순을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how라는 녀석이 형용사나 부사를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와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를 어떻게 하는지예요. 이때 형용사냐 부사냐라는 건 뒤에 동사를 보고, 이때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렇게 how 뒤에 나오는 품사의 선택을 많이 묻죠. 지금은 think that 동사 목적의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부사가, 그래서 네가 그것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carefully, 주의 깊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is important, 중요하다. 뭐 하는데 for determining the course of 네 삶의 과정입니다. 즉 네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갈지, 그리고 너의 관계. course는 지금 방향, 어떤 방향과 어떤 관계로 네 삶과 너의 관계, 삶을 살아가는 코스 방향과 너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it matters little이니까, matter가 중요한데 little는 거의 뭐하지 않다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where, 어디로, 이 순간에, at this moment,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where가 이제 진주어 형태의 주어가 되겠죠. 또 포인트, 요점은 is whether인지 아닌지, we are thinking about the future,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다. 이게 뭐 따온 문장들이라 앞뒤 맥락이 없어서 가볍게 봅니다. 우리가 그 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let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간략히 explain 설명, explain의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어디에 각각의 부서가 위치해 있는지를, 위치해 있는 장소를 그렇죠?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can you tell me, tell A에게 B를 왜, 이유를, 이 물건이 much less, 훨씬 더 덜 비싼 거죠. 훨씬 더 저렴한 거예요. than the others,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값이 싼지, 훨씬 더 비싸지 않은지 설명을, 내게 이유를 알려달라, 말해달라. 자, 의문사 뒤에 do you think처럼 요 구조는 삽입 형태로 해서 what makes a good fashion designer입니다. 무엇이 좋은 패션 디자이너를 만드느냐? 근데 네가 생각하기에는 삽입된 형태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네가 생각하기에 좋은 패션 디자이너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또는 무엇이 좋은 패션 디자이너를 만드느냐? 그 다음에 너의 문제는 이다. how much, 얼마나 많이 you will be able to focus on, focus on은 집중하다죠. 그래서 네가 그것에 얼마나 많이 집중할 수 있는가 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how much는 이제 much가 부사 형태로 썼고, 얼마나 많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지이다. 자, 그 다음에 what절이 나오죠. 그럼 보세요. 이 what을 지금 여기도 그렇고 흔히 이제 관계 대명,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다라고 what을 일반적인 문법 책이나 학교에서도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거는 그렇게 듣고, 그래서 what을 풀었으면 원래는 뭐 the thing which다
이렇게 하지만 실전에서 시험에서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what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주어나 주어 자리거나 또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그리고 뒤에 문장 구조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what이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의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이러면 이제 헷갈린단 말이죠. what도 관계 대명사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실전에서 이 문법을 점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서는 what이 나올 수 없고 누가? 항상 관계 대명사인 that이다. 그죠? 근데 동사 뒤에 that과 what이 나와 있더라. 그러면 이때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that과 what을 구별하라는 것이 뭘 가지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that으로, 불완전하면 what으로. 근데 전치사 뒤에 that과 what이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근데 that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는 쓸 수 없다. 그럼 이때는 what밖에 못 나온단 말이지. 자, 첫 번째 문장 봅니다. What is learned in your school? 이 주어가 되죠. last는 지속하다, 계속되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면 what이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죠. 주어가 빠져있는. 그래서 학교에서 네가 배운 것, 배워진 것인데 네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그게 last forever. 내 인생에서 영원히 지속이 된다, 계속된다. 자, what causes a human being to be different from other cultures까지가 주어입니다. 이때는 이제 어법이 cause 목적어 to 부정사가 되죠. 그래서 a human being은 인류나 인간입니다. 인간이 to be different, 다르도록 cause 일으키고 만드는 거야. 뭘로부터? 다른 생명체로부터. 즉 다른 생명체들과 인간이 다르도록 만드는 것이 is the system of thinking. 사고 체계다라는 거죠.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체계다라는. 자, 그 다음에 don't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시도하지 마라. lie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고 just tell me. tell A, B가 되죠. 이때는 주의할 게 대명사 형태 뒤에서 what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여기 동사여법이죠. tell은 A라는 목적어에게 B라는 목적어를 이야기하죠. 목적어를 두 개 갖죠. 그래서 명사절이 되는 거죠. What you know, 네가 아는 것을 말해라.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건 what we want most, 보호자리의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with, but, 이때 but은 이제 이렇게 비동사 뒤에 보호와 보호 형태를 나란히, what we use worst는 가장 최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가장 원하는 것이지만 가장 사용을 못하는, 최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좀 가볍게 보는데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공기가 is to man, 사람에게. 공기하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what, 물과 is to fish, 물고기에 대한 관계하고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하고 사람과의 관계, 공기가 사람에 대한 관계,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water, 물이 to fish, 물고기에 대한 관계이다라는 것이.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어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what matters가 주어가 되죠. 중요한 것은 is what we do, 보호자리의 명사절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이다. not what we have, 우리가 가진 것. 소유에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이다. 자, 그 다음에 the bridge가 is quite different, 꽤 다릅니다. from 뭘로부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는 that을 쓸 수 없다고 했던 거 기억하고 what it used to be. 자, 여기서 이제 구문 하나가 필요한데 used to 부정사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도 나타내지만 과거의 상태도 나타내죠. 특히나 비동사가 나올 때. 그래서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그 모습과는 꽤 다르다라는 거죠. 많이 바뀌었어요. 다리의 모양이. 그 다음에 not what he has,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but not의 법비라는 구조죠. what he is, 이게 동사가 되죠. 자, 그러면 what he is는 그가 현재 어떤 사람인 것.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의 소유, 재산의 개념이죠. 그게 아니라 what he is,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인격이 a standard of judgment, 그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자, 비가 to the cloud, 비가 구름하고의 관계죠. 그것이 what, 눈이 to the eyes, 얼음과의 관계하고 같다, 관계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정도만 이 문장들은 챙겨두고, 자,
이제 또 서술형이나 교과서의 문법 주제로 나오는 중요한 패턴들입니다. 자, 이게 복합관계 대명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who나 또는 what이나 또는 when이나 또는 where나 which나 이런 녀석들 뒤에 ever가 붙어요. ever가 붙죠. 또 how 뒤에도 ever가 붙는데 자, 첫 번째 이렇게 ever가 붙어있는 접속사들은 명사절로도 쓰고 또 하나는 부사절로도 사용을 합니다. 누구만 제외하고 however만 제외하고 이 however는 부사절로만 써요. 즉 명사절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 양상고 2학년 교과서의 문법 주제도 그렇고 이제 whatever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시험 패턴에서는 however의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하고. 자, 그러면 이 whoever나 whatever나 whenever는 whoever는 누구든지, whatever는 무엇이든지, whenever는 언제든지, wherever는 어디든지, whichever가 나오면 whichever는 이제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든지 이건 이제 which 자체가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명사 수식하지 않는 패턴도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whichever 명사, 어떤 명사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however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절인데 특징이 뭔가 하면 형용사나 부사라는 품사를 문장 앞으로 끌고 나가죠. 그래서 쌤이 항상 수업 때 설명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접속사 중에서 형용사나 부사라는 품사를 예를 들어 이렇게 형용사 또는 부사 이런 품사를 문장 첫머리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접속사는 누구밖에 없다고 기억해라. however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 묻는 건 이 자리에 품사가 또 형용사냐 부사냐 누구를 보고 결정할까? 아까 우리 how하고 같은 패턴이에요. how 뒤에 얼마나 또는 형용사 부사가 나올 때도 뒤에 따른 이걸 결국 이 형용사나 부사는 동사 뒤에 있던 녀석이죠. 그래서 이 동사를 보고 애가 보호가 필요한 자동사면 이제 보호가 필요한 동사 계열들이면 형용사를 보호로 선택하고 자동사 계열이면 그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선택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패턴들은 문법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니까 놔두고 지금은 구조를 보는 눈을 기르는 쪽으로. 그럼 보세요. Whatever is related to red color까지가 주어가 되죠. 이 문장 해석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단 말이지. 왜? 구조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means가 동사죠. whatever라는 명사절이 주어니까 동사의 수를 단수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whatever, 자, be related to는 관련되다, 연관되다죠. 그래서 빨간색과 관련된 것은 whatever, 무엇이든지 means, 의미하고 나타내요. 무엇을? vitality와 energy와 passion입니다. 그래서 vitality는 활력이죠. 생동감 넘치는 활력과 에너지와 패션, 열정을 의미한다, 나타낸다. 그 다음에 C의 목적입니다. You can see whichever movie, 어떤 영화든지라고 지금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선택의 의미. 근데 어떤 영화든지 is available, 즉 네가 지금 볼 수 있는, available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영화든지 you can see, 네가 봐도 돼. 그 다음에 whoever wants to win, 이기고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고자 원하는 사람은 will always find, 최고의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길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여기서 이제 보면 whoever하고 whatever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뒤에 패턴이 whoever하고 whatever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끌고 나오게 됩니다. 다른 접속사들은 완전한 형태를 데리고 오고 주로. 자, whatever is worth, be worth ing죠. 뭐뭐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has the possibility,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to make a profit,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whatever는 무엇이든지. 자, 그 선생님이 has a right,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이 권리라는 명사가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뭐뭐할 권리. 그래서 to select, 선택할 권리인데 whomever he teaches. 이때는 teach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인 whomever로 썼어요. 그래서 그가 가르칠 어떤 사람이든지를 선택할. 즉,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치겠어 라고 자신이 그가 가르칠 사람을 누구든지 간에 그가 가르칠 사람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the best way, 최선의 방법인데 영어를 이제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최선의 방법은 to say in English,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to say의 목적어 자리가 되지. Whatever you are really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은 관심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네가 정말로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네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다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ith a strong, confident는 확신입니다. 잠깐 여기서 이 문장이 이런 것도 그 퀴즈 형태로 내놓으면 좋겠다. confident는 형용사죠. 확신하는, 자신하는. 그러면 이때는 with a strong, 확신, 자신감, 명사가 필요하니까 뭘로 쓴다? confidence로 써야 됩니다. 이런 거 기억하고, 이거 전문 용어로 이제 오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한 확신, 자신감을 가지고 you can go, 너는 갈 수 있어요. 어디로? to, 전치사 to의 목적어 자리죠. whichever way입니다. 어떤 방법, 방향이든지 네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든지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간에, 즉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네가 원하는, 여기서는 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어. 뭐만 있다면? 강한 확신만 있다면, 네가 확신이 있다면. 자, 새로운 보스 상사가 gives a smile to 누구에게? whoever, to의 목적어 자리의 명사절이죠. whoever works hard.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smile, 미소를 지어 보인다라는 거죠. She's so lazy, 아주 게을러서 항상 makes a mistake, 실수를 합니다. 어디에? to whatever, 전치사 to의 목적어 자리의 명사절인데 she undertakes, undertake은 일이나 책임 같은 거를 떠맡다. 그래서 그녀가 맡는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makes a mistake,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명사절 패턴들을 정리했는데, 이 명사절들은 문장 안에서 반복해서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모든 접속사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동사를 먼저 확인해라. 그래서 동사가 두 개인 문장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라면 그 접속사가 명사절인지,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특히 목적어라고 할 때는 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명사 역할을 해야 하는 명사절이 필요한 자리인지, 아니면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또는 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사절이 필요한 자리인지, 이렇게 접속사의 종류를 판단하는 눈을 길러내야 한단 말이지.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두고서 어떤 접속사가 명사절에서 어떤 역할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접속사의 종류를 판단하는 눈이 없는 상태로 이런 걸 문법만 공부하게 되면 문법은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서 점수로 만들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런 여러분이 공부하는 문법들을 시험에서 점수로 효과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이런 걸 점수로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개념적인 이해, 그리고 구조를 파악하는 눈,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구조를 파악한다는 건 이 접속사가 동사 두 개인지 확인하고, 접속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접속사의 종류 판단을 가장 먼저, 명사절인지, 쉽게 말하면 명사절과 관계 대명사 자리 위치만 잘 구별해도 웬만한 접속사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부사절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사구문이나 다른 패턴의 문제 유형들이 많이 응용이 돼서 출제가 되니까. 앞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함께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명사절 수업 마칩니다.